안녕하세요. 난이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난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벌써 귀뚜라미 소리가 선명하네요. 계속 연일 열대야로 낮에는 활동을 못하고 오늘도 지금 새벽인데요. 새벽에 나오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귀뚜라미가 울면 입추가 다가왔다는 얘기고 곧 찬바람이 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월 참 빠르게 갑니다. 자, 이제 뿌리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뿌리가 저 표토 위로 올라온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뿌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뿌리 구조를 보면 춘난 그 뿌리는 보통 이제 3층 구조 또는 뭐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뿌리에 표피층이 있죠. 표피층은 지금 여기 보면은 드러나 있는데요. 이 가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표피층에는 근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모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피층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를 눌러보면은 이게 약간 물렁물렁하죠. 그거는 이제 벨라민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스폰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를 비껴보면은 가운데 그 심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목심이라고도 하죠. 이런 3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끝을 보면 여러분들 그 생장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 생장점이 있고 생장점 끝에 뿌리 골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표피 이제 제일 그 피층이죠. 그 표피인 피층을 역할은 뭐냐면 그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이 조직과 조직 사이에 그 여과 장치가 있어서 그 정수를 해서 순수한 물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흡수한 물을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다시 이 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지면 다시 여기서 이제 물이니까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서 수소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또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물질을 만들었는데 탄수화물 또는 뭐 당이 되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다시 밑에 벌브로 보내지고 다시 뿌리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는 그렇게 결합했으니 산소가 남죠. 산소는 바로 요 뒤에 이 입 뒤 있죠. 이 귀공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죠. 그 배출을 하는 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커다란 건물 그늘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하죠. 그러면 여기서 미세하게 수분을 증발을 시켜서 주변의 열을 뺏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유독이 시원한 이유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피층에 근모라는 게 있어요. 우리 또 선모라고도 하죠. 이거는 속에서부터 연결돼서 나오는데 얘네들 역할은 뭐냐면은 그 영양물질 우리가 이제 무기질을 분해해 가지고 난 잎으로 이제 여기로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져서 광합성 작용에 이제 필요한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질은
그 난균이 분해를 해서 다시 그 근모로 빨아들여 가지고 이쪽 입으로 보낸다. 내는 이제 역할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뿌리의 역할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 역할이 어떻구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구나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춘난 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춘난 뿌리는 이 토양 속에 들어있죠. 반면에 그걸 지중 식물이라 하고 이제 지중 뿌리라 하는데요. 풍란이나 석곡, 진해발란 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착색란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노출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노출이 된 상태로 습도가 높을 때 잘 자라고 건조할 때는 자라지 않고 그 수분 증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거기에 맞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춘나는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이 뿌리가 노출된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 보호하기 위해서 콜크층을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조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겉에 벨라멘층이 괴사를 합니다. 자, 괴사를 해서 물론 이제 그 목심은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 이 조직이 괴사한 부위로 병균이나 이런 것이 침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장마가 끝나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식물, 어떤 거는, 어떤 춘나는 뿌리가 안 나오고 어떤 건 뿌리가 나오고 또 그러는 것도 있고요. 물론 10분 중에 한 절반이 뿌리가 겉으로 이렇게 자꾸 나온다. 그렇다면 그거는 심을 때 식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밑으로 뿌리가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뭐 10분 중에 한 분이 그런다. 그런 정도라면 잘못 심은 게 아니라 얘네들 특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독이 잘 나오는 난초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 많은 부분이 뭐 예를 들어 10분 중에 뭐 한 5분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를 제거하는 지금 이제 여기도 이 난초도 보면은 벌써 하나, 둘, 세 개가 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거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걸 좀 쏟아 볼게요. 자, 이렇게 쏟아 보니까 속으로 들어간 뿌리들은 잘 들어갔고요. 겉으로 가해로 도는 뿌리들이 자라면서 밀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뿌리와 이 뿌리는 굵기가 그대로 있죠. 여기도 한번 노출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이 괴사한 부분이 보이시죠? 핀셋이 어디 갔지? 여기 보면은 이 작년에 노출이 됐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이만큼 조직이 괴사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붙여 있었고 벌써 이거는 가늘어지기 시작했죠. 이 노출이 되면 건조한 시기가 되자마자 가늘어집니다. 속에 있는 뿌리가 굵기가 달라지죠. 자, 이것도 노출이 됐는데 새로 자란 뿌리입니다. 이쪽에 여기서부터 이쪽은 전 뿌리고, 자, 보통 제가 뿌리는 2년 된 뿌리도 생장점이 다시 살아나서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 전 뿌리가 이건 아직 제가 꽃대를 잘라주지를 않아 가지고 바짝 안 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거해야 될 상대가 요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위를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식어야 되겠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뿌리부터 잘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저 안에. 자, 이 안에 뿌리를 최대한 바짝 자르고요. 자, 이만큼. 이거 절대 아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에 의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가차없이 여러분들 자르는데 아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자, 요거를 약간 제껴서 바짝 대고 자,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요 뿌리까지도 잘라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어떤 때는 좀 그런 뿌리가 많지 않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이때가 또 문제죠. 이게 깊이 이게 쏙 빠지면 상관입니다. 안 빠질 경우는 여기를 잘라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좀 빠지네요. 자, 빠지고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 뿌리는 여기를 화장토를 위에 좀 파서 밑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내려도 되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될 경우는 자, 지금은 내려졌죠. 안 될 경우는 이거를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기는 지금 둘이 겹쳐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고 자, 이 상태고 자른 부위를 꼭 반드시 톱신 페스트나 아니면은 또 소독약으로 하셔도 돼요. 그 소독약을 톱신 페스트가 다른 부위에 묻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톱신 페스트는 성장을 딱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톱신 페스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맞고 그다음 여기까지 막으면 세 개가 다 막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밤에 촬영을 몇 번 해봤더니 조명이 제가 따로 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헤드램프를 좀 두 군데 켜놓고 이렇게 촬영을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막 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노출된 뿌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자른 부위를 도포를 했죠. 자, 또 이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메디락스를 쓰시는 분들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 메디락스로 또 뿌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사실 저는 이제 뿌리 잘랐을 때는 그 톱신 페스트 도포를 안 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이게 비오킬 가게에 지금 메디락스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비오킬이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쓰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몇 년간 써봤는데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덮지만 실은 그 톱신 페스트를 발랐을 때는 반드시 말려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대로 그냥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톱신 페스트 묻은 부분에 난석이 붙어 버려요.
그게 좋지는 않죠. 지금은 그냥 하는데요. 대신 이제 제가 물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간에 저희 그 진돗개 한 마리 제가 키우고 있는데, 예, 짖네요. 이 시간에 저 주변에 차 소리가 나니까 아마 짖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잠 안 자고 새벽에 이런다고 뭐라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덮으면, 자, 깔끔하게,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뿌리가 완전히, 예, 노출된 뿌리를 제거하고 깔끔해졌죠. 자, 이 깔끔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노출된 뿌리를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노출된 뿌리로 인해서, 자, 노출된 뿌리가 1년 내내 사는 게 아니라 장마기가 끝나고 혹석이 지남과 동시에 가을에 건조기가 들어서자마자 이 뿌리가 그 벨라멘층이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물론 목심은 살아있어서 뿌리 역할은 해요. 그런데 거기를 뭘로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이 키우는 분들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겉으로 노출될 정도로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난초는 그 밑으로도 많이 뻗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되면은 이 화분 주변을 감싸죠. 뿌리가 가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뿌리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겉으로 튀어나오는 뿌리가 있을 때는 그 난초가 불량하진 않아요. 대부분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뿌리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뿌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